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2800선대 초반까지 오면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향후 10일 이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공포에 떨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내년에는 좀 더 나빠질 수 있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있다. 그 시기가 이제 11월 정도 될 거다라고 하면서 기술적 반등 내지는 박스권에서 투자 전략을 제가 한번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를 또 놓치는 것도 아쉬우니까 그 주가 지수 상승의 기술적 반대입니다. 이번에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코스피 시장 환경은 원래보다 나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반등을 하더라도 3200선대까지 정도 가면 또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다. 각자가 이제 선호한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 종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품이 많이 발생한, 그러니까 PR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주식은 그만한 게 좋고, 또 이런 시기에는 안정적인 주식 위주로 그 가격이 또 상승할 확률이 높거든요. 혹시라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안전한, 그러니까 기술주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런 전략이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는 경제가 왜 나쁘냐, 그렇기 때문에 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 중국 경제 이제 불확실성은 제가 뭐 4월부터 한 얘기니까, 최근에는 미국 연준까지 흥다 사태가 대단히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요 근래 들어와 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 업체도 위기에 직면한 상태인 것 같고, 또 중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도 도매 물가 상승률입니다만 아직까지는 13%, 그러니까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는 최고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경제를 이제 올가맬 거다. 그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이제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일종의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중국 문화 때문에 언젠가 제가 그 중국 경제는 굉장히 좀 그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할 거다라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부동산도 내부 문제지요. 누가 뭐 밖에서 중국 부동산 하락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 철학을 구현하다 보니까 뭐 결국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는 모양새고, 또 사회주의 철학을 구현하다 보니까 그 각종 그 교육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그것이 또 부동산 시장에 압박하고, 그러다 보니 중국 부자들이 또 그 어떻게 보면 공동 부유론이 아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공동 그 손실 부담 이론 같아요. 똑같이 못 살자라는 쪽도 될 수 있다. 잘못하다가는 함께 잘 살자라는 정책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전개되는 모양새를 보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전력난도 내부 문제고, 부동산 문제도 내부 문제고, 또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한 것도 내부 문제고요.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 이제 그런 거고. 그런데 뭐 지금 환경은 그래요. 그 혹자들은 1980년대 일본 그 경제 환경하고 중국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일본보다 나쁜 쪽에 부동화 표시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고, 그렇다 하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 외국인 매도는 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험 관리도 같이 하자는 얘기인데, 시장금리 이제 상승을 이제 뭐 피할 수 없을 거고, 외국인들이 그 국채도 매도하고 주식도 매도하면요, 시장금리 상승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황을 예고할 건데, 뭐 내년 가을은 돼야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조정받기 시작하고 있구나. 아직까지는 팽팽해요. 뭐 항상 그래요. 이 보통 사람들은 그 앞을 내다볼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충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아직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007년도에 제가 처음 주가지수 1200 정도까지 내려갈 거다고 했는데 그때가 2000이니까요. 그러니까 800 정도 떨어지면 한 40% 떨어지잖아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그때 초반에는 아무도 저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봤거든요. 그 무릎에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먼저 이제 그 아마 부동산 시장 불황도 경고했고, 주가 지수 불황도 경고했고, 외환 시장도 경고를 한 건데, 결국 외환에 대한 어떤 그 결정 원리를 알면 다른 것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외환 시장은 그 경고를 보낼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내년에는 원래보다는 외환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질 수 있는 확률은 있다. 그 확률이 아직까지는 크게 높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제 50%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험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지인데, 우선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만 오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위험 관리도 그 한편으로는 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뭐 현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뭐 PR이 낮은 또 수익이 보장되는 대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경기가 나쁠 때는 대기업이 또 좋으니까, 그런 측면으로서 이제 한번 접근해 보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9월 달에 그 40억 불 흑자에서 10월 달에는 17억 불 흑자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17억 불은 사실상 적자예요. 왜 그러냐면 그 통관기종 무역수지 흑자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하는 거는 현찰 주고, 그 다음에 받을 거는 외상 매출금이니까 그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외상 매출을 하는데 현지에서 요즘은 지사가 많아가지고 본지정 거래를 외상 매출금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외 지사가 지점인데 거래를 할 때는 거기서 판매되지 않고 그냥 외상 매출금 형태로 그 회계 처리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사실상 적자예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적자지요. 2007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외환 공급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환 시장이 당분간 불안할 거다. 이것이 또 외국인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죠. 여하튼 그 위험도 같이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결국은 외국인 주식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시장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불황을 예고하는 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은, 그러나 금리 상승과 환율 상승은 먼저 일어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하고 다른 것이 우리 가계부채가 이제 너무 많아요. 금리가 상승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금리가 낮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5%까지 대출금리가 상승했다면 은행 부실채권이 증가하면 은행채 발행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대출금리를 또 인상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원래 연말까지 6%까지 가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뭐 사실상은 주식시장은 끝난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 그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2007년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 확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 얘기를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미국 경제 디카플링은 피할 수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문제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 근래에 미국 국채가 오히려 상승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예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 얘기를 할 거고, 앞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주식 사라고 맨날 그 홍보하는 정권 전문가들하고 주가 상승 논리만 전개하는 정권 관련 방송에서도 그때 되면 스스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미국과 중국 갈등은 내년이 어려워도 또 지속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중국 경제가 어려울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한 분들 심리적으로 못 이겨냅니다. 지금은 정권 전문가들이라도 괜찮다. 그 뭐 너무 지나친 가격 폭락 얘기하는 사람 믿을 수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미안합니다. 제가 잘 읽어내지 못했네요. 라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빚을 내가 투자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도 그랬거든요. 2009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네요. 2009년에는 공포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될 때인데 정권 전문가들이 못하게 합니다. 그때는요. 또 2008년에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주가가 한 20% 빠지면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40%가 빠지면 대부분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많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제가 볼 때는 기회라고 보는데, 이게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건 참 재미납니다. 일종의 뭡니까? 그 자율 조정이라 할까요? 자기 조정이라 하나? 스스로 이제 자정 기능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품 발생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하튼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을 무렵이니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은 있겠지만은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한 번 반등이 있습니다. 2800선만 붕괴된다면 2900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2930이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하루만 빠지도 되는 거고, 2800이 붕괴되는 순간에 제가 이제 조금씩 매수하자는 거죠. 그 제안을 이제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도 하자. 그러나 시간은 좀 있다. 한 두 달까지, 연말까지. 그때 또 별도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